이현종 기자의 분기탱천TV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한 분의 구독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야당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심 안철수를 더 만만한 상대로 보고 오세훈이가 떨어지기를 기대했던 더불어당은 더욱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황해하고 이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죽은 박원순이가 자꾸 불려 나옵니다. 이미지가 추한 박원순이는 시민들에게 연상될수록 표만 떨어집니다. 사람이 급하고 당황하다 보면 이런 엉터리 짓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패배한 안철수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적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그동안 매번 좌절했지만 일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좌절과 패배를 통해서 자신을 단련하고 공부해서 오뚜기처럼 일어선 정치인은 항상 크게 성공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랬고 김대중, 노무현이가 그랬습니다. 안철수도 이들처럼 반드시 재기에 성공해서 언젠가는 큰 정치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러면 오세훈이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많은 대책을 강구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의 비열한 공작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산 선거는 신경 쓸 것도 없는데 박형준이가 LCT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더불어당이 온갖 한마디로 지랄 발광을 한다고 해도 선거 판세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선거는 어차피 문재인 좌파 정권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흑색 선전을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박영준이는 한마디로 재혼한 지금의 부인이 자신과는 무관한 전 남편 자식과의 발생한 일이라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불행한 가정사를 이용해서 저급한 흑색 성전이라고 간단히 역곡해야 합니다. 그러면 노무현이처럼 과거에 노무현이가 과거 장인어른의 어떤 좌파 부역 문제가 나오자 이렇게 말했죠. 그럼 또 그 일로 이혼을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박형준이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오세훈의 내곡동 땅 문제는 따지고 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해서 한 50년 전에 지금 그 부인이 어렸을 때 물려받은 땅인데 그게 개발 지역이 돼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처가에서 물려받은 땅이 이미 있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역시 잘라야 됩니다. 사실 상속받을 70년대 초에는 그 땅이 거의 재산 가치가 형편없었을 겁니다. 아마 주소도 서울시가 아니고 광주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처해야 할 것은 좌파들의 비열한 공작입니다. 좌파는 내곡동 땅이 개발되는 데는 오세훈이가 당시 시장으로 있을 때 별도의 작용을 했다는 허위 정언자를 내세울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마 이미 준비해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과거 이회창이가 김대중, 노무현이하고 대통령 선거가 붙었을 때 두 분 다 병풍 공작으로 김대엽이를 내세운 것과 같은 수법이라고 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허위 정언자 등장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오세훈이는 얼마 전에 그 땅을 개발하는데 자신이 관여했다는 증거나 확실한 정언이 있다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허위 정언 공작을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오세훈이라 그래도 오세훈이하고 맞붙는 그 상대 후보자라 그러면
그런 허위 증언자를 내세우는 유혹을 반드시 받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이가 작년입니까? 허위 날조된 일방적인 주장으로 밝혀졌지만은 결국에 검찰이 자기 계좌를 비밀리에 추적을 했다고 주장해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아니면 말고식으로 했습니다. 그자는 검찰이 계좌 추적을 안 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다 작전입니다. 그자가 노린 거는 검찰로 하여금 영장을 받아서라도 섣부르게 계좌 추적 등 자신을 수사하지 말라는 김빼기였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지금 건물을 짓는데 평당 건축비가 2천만 원이 든답니다. 이건 우리나라 건축사에서 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일반 가정집이나 빌딩을 짓는 데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지어도 800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차액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캥기는 게 있으니까 헛수작을 부리는 겁니다. 유시민이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가 그렇죠. 그런데 오세훈이가 공격받을 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공격 소재도 있습니다. 상대인 박영선이는 재작년인가 장관 임명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야당이 요구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할 정도로 흠결이 많습니다. 도쿄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그 호재입니다. 그들은 9억여 원으로 밝혔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실제 14억 원을 호가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박영선이는 곧 일본에 재산세를 낸 사람입니다. 그토록 친일을 싫어했던 자들이 일본에 돈을 보태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썽이 나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지난 2월에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등기는 남편 명이 그대로입니다. 아직 잔금을 못 받아서 등기 이전이 안 됐다는 주장입니다. 글쎄요. 그게 사실이라 그래도 선거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얼마 전에 팔았다는 겁니다. 또 남편이 이명박이 때 탄압을 받아서 직장에서 쫓겨나서 할 수 없이 일본으로 갔다고 했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이가 설사 아무리 잘못해도 일개 변호사를 뭐가 두려워서 탄압하겠습니까? 이 박영선이도 문재인과 똑같이 어지간하면 박근혜 이명박을 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도 자료로 준비해서 역공을 해야 됩니다. 또 잔금을 못 받아서 등기 이전이 안 됐다고 둘러대는데 그럼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집을 산 당사자를 찾아가서 진짜 집을 매입하는 계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 거래대금 입금 계좌도 확인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직 박영선이는 팔았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계약서 공개 등의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를 이제 적극 포용해서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안철수는 선대위원장 하겠다고 그랬죠. 현재 여론이 앞서 있다고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선거에서 깨진 후보들을 보면 시간이 며칠만 더 있었으면 뒤집을 수 있었는데 하고 후회합니다. 또 그때 그것만 했으면 됐는데 하고 후회합니다.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시간은 이미 충분히 주어졌었고 전략도 세워진 바 있습니다. 모든 걸 총동원하고 최선을 다한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후보 자신 문제입니다.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제 좌파들의 헛수작에 적절히 대처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선거로 이 좌파 정권을 끝장내는 역할을 오세훈이가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